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표준 모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연계에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다고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한 상호작용력, 약한 상호작용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중력이 이제 그 네 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약한 상호작용력을 매개하는 입자를 우리가 어떻게 그 기술하는지, 거기에 해당하는 그 라그랑지안, 즉 라그랑지안이라는 게 이제 그 위치 운동 에너지와 이제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최소 작용을 원리를 통해서 그 운동 방정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그랑지안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아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 실제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주를 그 설명하는 그 단 하나의 어떤 그 방정식 혹은 단 하나의 어떤 그 수식을 찾는 게 이제 모든 물리학자나 혹은 과학자들의 이제 꿈일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제 한 걸음으로서 이제 그 전기력, 전자기력과 즉 우리가 그 흔히들 얘기하는 그 빛이죠, 빛. 빛도 하나의 전자기파니까 이 전자기력과 그다음 양력을 통일하는 즉 약한 상호작용력이죠. 이 양력을 통일하는 그런 이론이 이미 그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발견한 사람들을 이름을 첫 글자를 따서 이제 GSW 이론이라고 하는데, 셸던 리 글래소와 그 다음에 여기 모하머드 아부스 살람, 그 다음에 스티븐 와인버그가 이제 1900 그 70년대 그 이론을 이제 개발해서 79년에 이제 노벨상을 탔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어, 그 유원 게이지라는 게 있죠. 전자기파는 유원 게이지 대칭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거고, 즉 페르미 입자, 즉 우리가 흔히 입자로 알고 있는 이 모든 페르미온과 그다음에 그 전자기 힘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상호작용의 원리가 바로 유원 국소 유원 게이지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서 이 그 우리가 그 양자 전기역학 QED라는 걸 이제 그 설명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양력은 어떻게 통합하냐면은, 양력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SU2라는 이제 스페셜 유니터리 2라는 요 그룹을 따르기 때문에, 요 그룹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따르기 때문에 이 전자기파가 따르는 이 유원 그룹과 이 양력이 따르는 양력의 그 매개 입자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W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와 이제 G 입자죠. 그래서 이것들을 게이지 보존이라고 부르는데, 이 게이지 보존들과 포톤, 즉 유원의 게이지 보존인 포톤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서로 이제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GSW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레쇼 살람 와인버그가 이 이론으로 양력과 전자기력을 통합해서 1979년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예측한 그 양력의 어떤 게이지 입자들, 아까 W 플러스 마이너스 G 보존을 예측을 한 거죠. 이게 실제로 양성자 반양성자 충돌 실험으로서 발견된 게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실험적으로 이걸 이제 증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실험을 이끈 그런 굉장히 이제 혁기적인 그런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현재도 강력까지 이제 포함해서, 강력은 지난번에 이제 SU3로 포함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SU3 에서 이 강력을 포함하고, 강력은 이 핵자들, 즉 쿼크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힘인데, 그 힘을 이제 매개하는 게 바로 이제 글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글론이 총 8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SU3의 그룹을 만들기 위해서는 8개의 제너레이터, 생성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글론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SU2 그룹, SU2 그룹이라는 게 있어서 이거의 생성자가 3개가 됩니다. 3개의 생성자가 필요해서 그게 바로 W 플러스 마이너스와 G 보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모형의 스탠다드 모델이라는 게 크게는 U1과 SU2, 그 다음에 SU3의 어떤 그 대칭성에서 비롯된 그런 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게이지 대칭성에서 비롯됐다고 해서 이제 게이지 이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힘을 매개하는 이런 입자들도 역시 게이지 보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할 것은 이런 업 코크와 다운 코크가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어떤 상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참 코크와 스트레인지 코크로 바뀔 수도 있고, 업이 다운으로 바뀔 수도 있고, 다운이 다시 업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일렉트론이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플레이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맛. 우리말로는 이제 맛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맛을 바꾸는 이 플레이버가 바뀌는 이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이런 그 SU2 그룹인 요 G 보존과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이 어떤 물질의 어떤 성질을 서로, 물질 자체를 서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개가 되죠. 이 3개가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그 게이지 대칭성에 의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SU2 그룹이라는 그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수식이 들어가는데요. 이 수식을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에 익혀 두면은 나중에 이제 쓸모가 있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아는 그 게이지 입자 중에 그 전자기 힘을 매개하는 즉 빛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포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포톤이 따르는 방정식은 맥스웰 방정식을 따르죠. 우리가 왜 이런 그 물질 혹은 입자마다 그 각기 따르는 방정식이 다르냐? 예를 들어 뭐 전자 같으면 우리가 전자나 뭐 이런 양성자 이런 것들은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른다고 배웠죠. 양자역학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빛은 뭐 고전적이거나 혹은 현대적인 빛이거나 상관없이 이 맥스웰 방정식을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입자마다 따르는 어떤 고유의 어떤 방정식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스핀이 2분의 1은 이런 페르미온이 따르는 것들을 우리가 뭐 고전적으로는 고전적인 양자역학에서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입자 물리학에서는 워낙 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론적인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디락 방정식을 따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상대론적인 그 양자역학의 방정식은 이제 디락 방정식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빛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따르는 거고 맥스웰 방정식을 따르는데 이것도 이제 상대론적인 그런 맥스웰 방정식 자체가 어차피 이런 그 상대론적인 효과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맥스웰 방정식을 기초로 해서 이 모든 이론을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로 할 것은 이 W 플러스 마이너스와 G 보존에 얘네들의 어떤 그 운동 방식이 어떻게 될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요. 힉스 보존은 역시 또 다른 형태의 방식을 따릅니다. 얘는 이제 스칼라 장이기 때문에 이 스칼라 장이기 때문에 이 스칼라 장이 만족하는 또 다른 방식을 따르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을 전부 다 쓸 때는 이 페르미온의 라그랑지안과 예를 들어 이런 각각의 어떤 게이지 보존들에 의한 라그랑지안을 전부 다 이제 합하는 형태로 이제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좀 감안을 하시고, 그래서 이 빛의 경우부터 이제 모든 게 시작됐기 때문에 이 포톤의 경우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없는 포톤은 질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다루는데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사 형태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델 뮤, F 뉴 뮤가 J 뮤. 여기 J 뮤는 이제 4차원 이제 커런트가 되고 요거는 이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인데 이쪽이 이제 전기장 EX, EY, EZ 뭐 BY, BX, BY, BZ 이렇게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대칭적인 그런 행렬이 되고요. 그래서 이 안티시메트리컬한 행렬이죠.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그 텐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가 되고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의 그 4차원 다이버전스가 바로 전류라는 게 바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델 뮤라고 쓴 것은 그 x 뮤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을 이렇게 썼다는 거고 편미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제 뭐 x 제곱 플러스 2y 제곱 이런 게 있으면은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했다는 것은 이걸 뭐 f라고 하면은 이 함수를 x가 이제 명시적으로 있는 것만 미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2x가 되는 그런 형태의 미분을 우리가 편미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A 뮤는 우리가 4차원의 어떤 벡터 포텐셜을 의미하고, J 뮤는 이제 4차원의 전류가 되는데, 4차원 전류의 어떤 시간 차원, 여기 시간 차원 0, 1, 2, 3을 의미하고 뮤가 0일 때 이제 시간 차원이 바로 이제 그 전하가 되는 거죠. 전하가 되고 전하 밀도가 되고 공간 차원이 바로 전류 밀도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벡터 포텐셜의 어떤 시간 차원이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전이차, 전압이 되는 거고, 공간 차원이 이제 자기장을 생성하는 그 벡터 포텐셜이 되는 그런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서를 요 벡터 포텐셜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이 A 뮤라는 게 바로 빛을 의미하는 포톤을 의미하는 이제 포톤의 어떤 그 포톤 필드가 됩니다. 빛의 어떤 장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양자 장이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자 장이론을 얘기를 할 때 그 빛에 해당하는 양자장이 바로 A 뮤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라그랑지는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라그랑지아는 요 맥스웰 방정식을 우리가 올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유도할 수 있으면 되죠. 그럼 우리가 거꾸로 그 라그랑지안을 찾아보면은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4분의 1 f 뮤 뉴 f 뉴 마이너스 j 뮤 a 뉴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빛의 어떤 그 에너지를 의미하고 빛의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고 이게 하나의 어떤 포텐셜 에너지를 의미한다. 뭐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유도하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의 경우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할 수 있다. 또 왜 라그랑지안이 아니라 라그랑지안 밀도가 되냐 하면은 이게 모든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걸 나중에 다 합해줘야 됩니다.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각 공간마다 그 빛의 어떤 전기장과 자기장 성분 값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라그랑지안을 구하는 게 아니라 라그랑지안 밀도를 구해서 전 공간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합해줘야 된다,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라그랑지안 대신에 라그랑지안 밀도를 택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 그 질량이 있는 게이지 입자라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우리가 여기 질량 있는 게이지 입자의 그 필드를 우리가 B 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럼 아까 우리가 A 뮤라고 표현했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 F 뮤 뉴 F 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 F 뉴 대신 사실 A 뮤 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EM 필드 텐서에서는 이걸 F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모양이 J뮤, A뮤 이런 형태로 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B뮤, B뮤, 마이너스 J뮤, B뮤 이런 형태까지는 이제 동일한 거죠. 동일한데 이제 질량항이 들어가는데 그 질량항은 여기 M 제곱이 이제 곱해지고 B뮤, B뉴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쓰여집니다. 요 뮤가 위에 들어가는 거와 밑에 들어가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이게 이제 한쪽은 코베리언트 벡터로 형태가 되고 하나는 이제 콘트라베리언트 벡터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약 이런 위로 가는 걸 우리가 콘트라베리언트라고 정의를 하면은 A가 밑으로 가면 지금 코베리언트가 되고 요 행렬에서 이걸 행렬로 표현했을 때 요 위치가 이렇게 열 행렬이 이제 행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를 이제 의미한다. 뭐 그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비뮤를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은 비뮤는 라운드 뮤 비뉴 빼기 라운드 뉴 비뮤 즉 동일하게 정의를 했죠. 여기서 한 것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A를 B로 바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동일하게 정의를 하고 즉 이 게이지 입자의 그 어떤 필드 텐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일러 라그랑지 방정식은 역시 우리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라운드 B 람다 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 빼기 델 시그마 또 라운드 시그마 B 람다 분의 또 다시 이렇게 있는 거죠. 원래 우리가 그 1차원적인 이 라그랑지안이 예를 들어 뭐 x와 보통 그 x 더트 즉 속도와 위치의 어떤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죠. 이때는 라그랑지안 운동 방식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l 빼기 이제 dt 분의 d 라운드 x 더트 분의 라운드 l이 이제 0이다. 요 식이 이제 원래 라그랑지 방정식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필드를 다룰 때는 요 dt분의 d라는 요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바로 그냥 델 시그마로 가고요. 왜냐하면 이 델이라는 게 델 뮤라는 게 이제 라운드 x 0분의 라운드 x 1분의 라운드 x 2분의 라운드 x 3분의 라운드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의미하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시간에 대한 미분항이 되고요. x0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게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항을 의미하고 이건 공간 x에 대한 미분, 얘는 이제 y에 대한 미분, 얘는 z에 대한 미분을 각각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시간에 대한 항 대신에 그냥 바로 이 델 뮤로 이렇게 쓴 거고요. 그래서 여기 x 더트에 대한 그 미분이 여기서는 이제 델이 하나 더 들어가 있죠. 델 x에 대한 미분이 하나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식이 조금 복잡하지 한 것 같지만 역시 이 식을 이제 확장한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그럼 뭐가 나올 거냐 하면은 그대로 이제 따라가 보면 되는데 요걸 이제 여기 썼습니다. 요 식을 해서 요걸 풀어 보면은 B 람다에 대해서 이 라그랑지 미분을 했다는 얘기는 즉 B 람다가 들어 있는 게 요 항이 들어 있죠. 요 J 뮤 앞에 B 뮤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걸 람다에 대해서 바꾸면 이게 뮤가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J 람다가 나오고 또 역시 요쪽에 이제 그 B 뮤 대신에 뮤를 람다로 바꿨다고 하면은 요 B 람다 이런 항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대해서 이걸 편미분하면은 원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하나가 없어지죠. 요걸 예를 들어 B 람다를 라운드 B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했다는 건 1이 되니까 요 1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 제곱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앞에 걸 미분한 것 플러스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놔두고 뒤에 거 미분한 거 이런 형태로 곱의 미분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두 개가 항이 튀어나와서 이게 1이 됩니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항이 1이 되고 요까지는 이제 요 항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요걸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 건데 요걸 계산해 주는 방법은 이전에 사실 전자기 그 필드 텐서를 가지고 요걸 계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건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더 이상 안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은 요 항이 바로 라운드 시그마, 즉 시그마로 미분했다는 거죠. 라운드 시그마 분의 B 시그마 람다가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우리가 올로 라그랑지 방정식에 집어넣어 봤더니 그 해가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식이 얻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뭐 시그마를 이제 편의상 뮤로 바꾸면 라운드 뮤분의 b 뮤 플러스 m 제곱 b 뮤가 j 뮤다. 요 식이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질량이 없는 경우와 뭐가 다르냐면 단지 요 식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달라졌나요? 보시면은 여기 요 m 제곱 b 뮤 요 항이 더 이제 추가로 들어온 거죠. 요 단지 요 질량 항이 이제 들어왔다. 그래서 요 m 제곱 b 뮤가 이제 우리가 그 질량 항이라고 부르는 그 항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량이 있는 게이지 입자라면은 동일한 어떤 빛과 같은, 즉 빛은 질량이 없죠. 근데 만약 빛이 질량이 있다면은 요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참고로 이런 그 질량을 가지는 이런 게이지 입자들이 어떤 그 작용을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런 그 미온이 이렇게 미온 뉴트리노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성질이 바뀔 때 전자로 바뀔 때 이 W 마이너스 보존을 이제 방출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W 마이너스 보존이 디케이를 해서 일렉트론과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로 이제 바뀌는 요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온이 전자로 바뀌는 그런 프로세스에서 이런 그 게이지 보존 W 플러스 마이너스와 G 보존이 이제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일렉트론과 그 미온 뉴트리노가 만나서 일렉트론이 이제 미온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 역시 이런 그 W 플러스 보존이 이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 쿼크이 이제 업 쿼크로 바뀌는 과정에서 역시 W 보존이 관여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업 다운 다운이면은 이게 바로 업 다운 다운이면은 업의 차지가 3분의 2고 다운의 차지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돼서 네트로 차지가 0이죠. 이게 중성자가 됩니다. 뉴트론이 되고 업 다운 업은 이제 프로톤이 되는 거죠. 즉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이제 디케이를 바뀌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즉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는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디케이라고 하면서 역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죠. 전자가 튀어나오고 역시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티 일렉트론 뉴트리노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이쪽이 지금 시간축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가는 거니까 이제 반입자가 돼서 요 그 바를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W 마이너스 보존이 이제 방출된다. 이 W 마이너스 보존이 디케이를 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자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전자를 베타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베타선이 바로 이제 전자를 의미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 반응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핵 반응을 이런 그 일렉트로 위크 인터랙션으로 이제 기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이 왜 일렉트로 위크 인터랙션의 세기가 그 전자기력보다 작냐? 그 얘기는 요 W 보존의 그 질량이 보시면은 굉장히 무겁죠. 80기가 일렉트론 볼트, 90기가 일렉트론 볼트인데, 그런 업 쿼크와 다운 쿼크는 질량이 4메가 일렉트론 볼트, 4.8메가 일렉트론 볼트, 굉장히 작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작은 질량이 이 큰 질량을 내고 이렇게 붕괴를 다른 물질로 바뀔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실제로는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virtual 입자, 즉 가상 입자로 부르는 이유고요. 이쪽 에너지가 워낙 작기 때문에 가볍고 이건 무겁죠. 가벼운 게 가벼운 원소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무거운 물질을 내놓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확률이 높지가 않고 굉장히 빨리 이제 디케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이게 이제 힘이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힘이 세다는 거는 요 둘 사이에 어떤 서로 주고받는 입자들이 굉장히 자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힘이 센 거고, 이게 뭐 굉장히 듬성듬성 왔다 갔다 하면 힘이 작은 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양력이 전자기력보다 작은 이유가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본 강의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할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약한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이 게이지 입자들은 어떤 방정식을 따르느냐? 우선 이런 그 W1 뮤, W2 뮤, W3 뮤 이런 그 세 개의 게이지 입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SU2 그룹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필요하니까 요거 세 개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하나의 이걸 X 방향, 이걸 Y 방향, Z 방향이라고 생각하면은 편의상 이걸 이런 형태의 벡터 노테이션을 쓸 수 있겠죠. W 뮤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이제 X 방향 혹은 Y 방향, Z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듯이, 요거를 실제로는 서로 다른 입자인데 그 입자를 세 개를 한꺼번에 이런 그 벡터 형태로 이제 표현하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뮤는 0, 1, 2, 3, 4를 의미하고요. 0, 1, 2, 3, 4, 즉 4차원의 어떤 시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여기서 1, 2, 3는 하나의 서로 다른 입자를 의미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이때 라그랑지안은 어떻게 주어질 거냐 하면은, 이전 강의를 방금 이전 슬라이드를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은 각각의 어떤 W 뮤뉴라는 요 필드 텐사를 또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 필드 텐사의 곱에 대해서 각각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 세 번째 입자를 전부 다 더해준 값에다가 역시 J뮤, W뮤 요 항이 들어가겠죠. 커런트 항이 들어가고, 그 다음 질량항이 들어올 겁니다. 질량항은 W뮤, M제곱, W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M제곱은 이런 그 질량 행렬이라고 해서 그 각각의 어떤 M1, M2, M3로 구성된 이런 세 가지 값을 가지는 이런 행렬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훨씬 이제 컴팩트하게 우리가 이 라그랑지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쓰면은, 이걸 벡터 형태로 벡터 노테이션을 쓰면은 벡터 간의 그 내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W 뮤 벡터와 W 뮤 벡터의 내적 형태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J 뮤 W 뮤에다가 이런 질량항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아까 것과 비교하면은, 즉 요 식인데 요 식을 요 식을 비교하면은, 요게 이제 스몰 m 제곱이 그 질량 행렬로 바뀌는 거고, 요게 하나의 그 벡터 형태로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라그랑지안이 되고요. 그럼 이 라그랑지안에 대한 요 게이지장 텐서, 즉 W 뮤뉴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요거 첫 번째 입자에 만약 I 번째 입자에 W 뮤뉴 즉 게이지장 텐서는 여기 보시면은 요까지는 동일하죠. 라운드 뮤 W 뉴 빼기 라운드 뉴 W 뮤, 여기까지는 동일한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G2에 입실론 IJK W 뭐 J 뮤 W K 뮤 이런 형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게 G2는 이제 결합상수라는 거고요. 결합상수가 되고, 입실론 IJK가 이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구조상수 (structural consta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실론 IJK가 그 레비치비타 그 심볼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A 벡터 곱하기 B 벡터는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요거 이제 I 번째 성분이 입실론 IJK, B, AJ, B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레비치비타 심볼이고요. 그래서 요게 바로 이런 그 비가환군, 우리가 예를 들어 A 곱하기 B하고 B 곱하기 A는 다르죠.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B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순서를 바꾸면은 값이 달라진다고 해서 이런 걸 비가환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 아벨리안 그룹이 되는데, 요거의 구조상수가 바로 입실론 IJK라는 거고, 요게 바로 SU2 그룹의 을 만드는 그런 구조상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복잡하게는. 그래서 이런 걸 다루는 수학이 이제 리 엘지브라라는 게 있습니다. 리 엘지브라. 여러분들 리 엘지브라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컴팩트하게 이런 벡터 형태로 쓰면은 요 I 번째, J 번째, K 번째를 한꺼번에 쓰면 요 벡터 형태로 쓰면은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게이지장 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주의하실 것은 왜 하필 그러면은 이 항들이 들어갔느냐? 요게 바로 이제 이런 그 U1 그룹과 SU2 그룹의 어떤 차이를 만드는 그런 얘기고 그게 이제 결합상수 G2가 이제 들어간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이 라그랑지안을 가지고 우리가 올러 라그랑지 방정식을 통해 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은 이전에 그 한 요 비뮤를 가지고 운동 방식을 유도한 그 경우와 동일한데요. 그래서 요 항이 뭐가 되냐면 올러 방정식에서 두 번째 항, 요 항이 뭘로 바뀌냐면은 요 항이 여기 미우에 대해서 이제 미분하는 거죠. 미우에 대해서 라그랑지를 미분하면은 이전에 우리가 결과에 따르면은 여기 이제 B 람다에 대해서 시그마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델 라운드 시그마 분의 B 시그마 람다 이렇게 나왔었죠. 요 항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뮤에 대해서 미분하면 라운드 뮤 분의 W, B가 이제 W로 바뀌는 거죠. W로 바뀌고 W I 번째 항에 I 번째 입자에 뮤 뉴 이런 형태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첫 번째 항은 또 뭘로 바뀌냐면은 이거 W I 뉴로 이렇게 라그랑지안을 미분한다는 거니까 요 W 뮤가 있는 것들 찾으면 요 항하고 요 항이 있는 거죠. 요 항하고 요 항이 있는데 그래서 요걸 한번 미분하면은 그 여기서는 이제 M 제곱이 튀어나올 거고 왜냐하면 이 질량 행렬이니까 이게 이제 MI 제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I 번째 입자라면 MI 제곱이 되니까 MI 제곱에다가 하나가 이제 없어지고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없어지죠. 그럼 J뮤가 남고 그 다음에 그 요 항이 들어옵니다. 요 항, 요 앞에 항, 요 항을 우리가 W뮤로 이제 미분하는 요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요건 조금 이제 계산이 복잡한데, 요걸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텐사를 미음류가 이렇게 조형이 돼 있죠. 요걸 가지고 하나씩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즉 G2 결합상수 곱하기 W 뮤 곱하기 W 뮤의 I 번째 항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걸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벡터 노테이션을 바꾸면은 이런 형태의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여기까지는 같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 비뮤 즉 질량이 있는 게이지 입자의 경우와 같은데 즉 U1 그룹의 경우와 같은데 달라지는 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G2 결합상수 곱하기 W 뮤 곱하기 요 W 뉴 뮤라는 요 필드 텐서가 항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항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항 자체는 이제 요 식 자체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 W 뮤와 W 뉴가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얽혀 있고 그다음에 또 필드 텐서까지 서로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즉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G 보존이 서로 이제 얽혀서 어떤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그 서로 간의 어떤 영향을 전부 다 이제 고려한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나중에 한번 이제 사용할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시다시피 이 그 W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과 이제 G 보존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그 운동 방식 자체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이제 얻어졌죠. 그렇지만 그게 이런 그 수학을 바탕으로 실제 자연 혹은 이 우주가 이제 움직인다는 하나의 그 강력한 이제 증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심지어 이런 생명체 혹은 생명 현상까지 이런 수학적 법칙으로 전부 다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떤 지적인 존재의 어떤 산물이 아니면은 우연적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저는 이게 왜 하필 세계 입자냐. 그래서 뭐 삼위일체라는 기독교에서는 그런 교리가 있죠. 그래서 성자, 성령, 그다음에 성부 이런 것들이 서로 얽혀서 사실 우리가 구분할 수 없다. 그런 것과도 사실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려운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 저는 다음번에 더 나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 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